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매거진 시작합니다. 대전광역시가 대덕 연구개발특구 출연기관과 공동으로 시민생활 개선을 위한 기술 개발에 나섭니다. 대전시는 지난 2일 한국원자력연구원 등 4개 연구기관과 대덕특구 기술적용 스마트행정 구현사업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협약은 대덕특구 내 첨단 기술과 연구 성과물을 행정 분야에 접목해 시민 생활을 개선하고 그 성과를 전국 지자체로 확산하기 위한 것입니다. 앞서 시는 이 사업을 위해 5개 과제를 선정했습니다. 선정된 5개 과제는 도로이동 오염원 미세먼지 측정 시스템과 인터넷망 기반 소화기 관제 시스템 등입니다. 충청북도는 지난 2일 도청에서 지역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인 한화 큐셀코리아 등 18개소와 미세먼지 자발적 감축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에는 연간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이 80톤 이상인 대기 1종 사업장에 참여했습니다. 참여 기업들은 이번 협약을 통해 오는 2020년까지 공정 개선 등 총 197톤의 오염물질을 저감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 봄과 겨울철에는 자체 점검을 활성화해 대기 중으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최대한 줄여나갈 계획입니다. 전북 남원시 유곡리와 두랑리 고분군이 지난 28일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제542호로 지정됐습니다. 남원 운봉고원을 중심으로 고대문화 연구의 중요한 유적인데요. 삼국시대 무덤 축조 기술을 알 수 있어 더욱 가치가 높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전예은 기자입니다. 전북 남원시에 있는 남원 유곡리와 두랑리 고분군이 오는 28일자로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제542호로 지정됩니다. 이는 호남 지역에서 가야 유적으로는 첫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는 것입니다. 남원 유곡리와 두랑리 고분군은 가야와 백제의 고분 축조 특징을 모두 지니고 있고 제지 세력, 대가야, 백제의 특징을 보여주는 유물이 함께 출토됐습니다. 이는 5, 6세기 남원 운봉고원을 중심으로 백제와 가야 지역의 고대사와 고대문화 연구에 중요한 유적으로 평가됩니다. 이번에 사적으로 지정된 고분군의 범위는 40필지로 무덤의 전체 분포권에 해당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문화재 발굴을 통해 남원의 문화유산을 알리고 보존 전승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KLN 전예은입니다. 전주시가 장애인 복지시설 비호 의혹을 놓고 전주시와 공지영 작가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주시가 공 작가를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자 공 작가도 3일 기자회견을 갖고 공개 토론을 제안했습니다. 김경모 기자입니다. 전북 전주시 내 장애인 복지시설 지원을 놓고 전주시와 공지영 작가의 진실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주시가 지난달 29일 공 작가를 명예훼손으로 고발하자 공 작가는 3일 전주시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관련 의혹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며 공개 토론을 제안했습니다. 이런 의혹은 충분히 시민으로서 제기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전주시가 저를 이렇게 핍박하십니까? 누가 전주의 명예를 더럽히고 있는지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을 바랍니다. 이에 대해 전주시 측은 근거를 갖고 의혹을 제기하라고 일축했습니다. 사실상 공지영 작가님 여기 와서 기자회견 하시기로 했지만은 아무런 증거도 없이 의혹만 가지고 했던 겁니다. 저희가 그런 행정 절차에 대해 시간이 좀 늦었을 뿐이지 어떤 전주시가 비호를 하려고 그런 건 아니라고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양쪽의 주장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는 만큼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KLN 김경모입니다.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 주차 공간이 없어 이중 주차하거나 외부에 주차한 적 있으실 겁니다. 이에 전주시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 등을 펼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주차 공간이 협소한 아파트들이 놀이터나 화단들을 주차장으로 만들면서 아파트 공간이 삭막해져 가고 있습니다. 장소라 기자입니다. 전주 시내의 한 아파트입니다. 기존에 있던 화단을 없애고 주차장으로 확장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 A씨는 저녁 8시가 되면 주차 공간이 꽉 찬다며 늦게 오면 주차할 곳이 없어 차를 아파트 밖 공터에 주차해왔다고 말했습니다. 이 아파트의 경우 600대의 차량을 입주민이 보유하고 있지만 주차 공간은 340대만 수용할 수 있어 고질적인 주차난을 겪고 있습니다. 인근 아파트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기존의 놀이터를 줄이거나 없애 주차 공간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전주시의 경우 인구는 줄고 있지만 오히려 차량 등록 대수는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전주시 교통정책과는 요즘은 한 가구당 기본 2대 이상의 차를 보유하고 있으며 맞벌이 가정과 함께 소득 증대가 맞물려
차량 보유 대수가 늘어난 것으로 본다며 그에 비해 전주시는 오래된 건물이 많아 주차 공간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주시는 이 같은 주차난 해소를 위해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과 함께 전주시 주차장 시행 규칙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놀이터와 녹지 공간까지 주차장으로 만들면서 아파트 공간이 삭막해져 간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K랜 장소라입니다. 대구광역시는 바른 주차 안내 문자 서비스를 실시해 선진주차 문화정책에 기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시는 광역시 단위로는 전국 최초로 2017년 7월부터 이 서비스를 운영해 현재 13만 8천 대가량이 이용 중에 있습니다. 바른 주차 안내 문자 서비스는 주정차 단속 구간의 주정차한 운전자에게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안내 메시지를 발송해 올바른 주차 문화를 유도합니다. 이 서비스 가입은 홈페이지를 통해 가입하거나 모바일 웹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2020년 7월 도시계획 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개발되지 않는 도시공원 등은 토지 소유자들의 개발 행위가 가능해 도시 난개발이 우려됩니다. 전예은 기자입니다. 주민들의 휴식 공간과 도시 녹색 공간으로 개발돼야 할 도시공원 예정 부지 406제곱킬로미터가 2년 뒤면 일몰제로 풀리게 되지만 정부와 지자체는 뾰족한 수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도시공원 일몰제가 적용되는 공원 부지는 전국적으로 406.5제곱킬로미터에 달해 여의도 면적 8.4제곱킬로미터의 48배에 이르는 규모입니다. 또한 2020년 7월 일몰제에 적용되는 공원 부지 가운데 등산로, 공원 등 적극 활용되고 있어 지자체가 사들여야 하는 사유지는 절반에 가까운 186제곱킬로미터로 이를 매입하기 위해선 약 24조 원이 필요합니다. 도시공원 일몰제는 지난 1999년 도시계획법이 헌법 불합치 판결을 받음에 따라 도입됐습니다. 도시공원 지구로 지정한 이후 20년이 넘도록 개발하지 않은 경우 이를 해제해야 합니다. K랜 전예은입니다. 간추린 뉴스입니다. 경상남도가 경기 김포 돼지 농가의 구제역 발생에 따른 도내 유입 방지를 강화하기 위해 긴급 방역 대책을 추진합니다. 도는 18개 점검반을 편성하고 축산 차량과 거점 소독 시설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합니다. 또 모든 축산 차량에 대한 소독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잠복기가 최대 14일이나 되는 바이러스 특징을 고려해 농장 간 살아있는 우제류 가축의 이동 금지 조치를 오는 9일까지 연장했습니다. 전라남도는 가뭄으로 제한급수를 실시해온 완도의 섬 지역인 보길도와 노화도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하저류지 설치에 나섭니다. 도에 따르면 보길도와 노화도는 지난해 8월부터 제한급수를 실시해오고 있어 근본적인 식순환 해결이 필요한 상황인데요. 이에 따라 전남도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등은 지방하천 정비사업을 지원합니다. 전남도는 예산 확보를 지원하고 완도군은 예산이나 인허가, 민원 등에 적극 협조합니다. 충북의 곤충 산업이 사육 농가의 증가와 함께 농가 소득이 크게 높아지면서 미래 먹거리로의 성장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습니다. 도에 따르면 2017년도 말 현재 충북 지역에서 곤충 산업에 종사하는 농가는 총 188농가에 236명인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주요 사육 곤충은 장수풍뎅이가 77농가로 가장 많았고 꽃무지나 사슴벌레 등으로 집계됐습니다. 앞으로 충북도는 관광객 유치는 물론 사육 곤충의 판로 확대에도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오늘의 단신입니다. 경기도 김포시 돼지농장에서 A형 구제역 항원이 검출되면서 가축 이동 금지가 당초 지난 2일에서 오는 9일까지 연장됐습니다. 이번 구제역 감염 항체 검출 농장은 김포 대곤면 A형 구제역 최초 발생 돼지농가와는 12.7km 떨어진 거리에 위치해 있는데요. 농림축산식품부는 신속히 초동 방역팀을 투입하고 해당 농장과 함께 농장주 소유의 제2농장 돼지에 대해 긴급 예방적 살처분을 실시했습니다. 정부가 상습 가뭄지구의 재해 예방 사업비를 지원하고 선제적 가뭄 예방에 나섭니다. 행정안전부는 상습 가뭄 재해지구에 대해 2019년부터 재해 예방 사업으로 국비를 지원하는데요. 행안부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 개정 법령안을 4월에 공포하고 정비계획을 수립해 2019년부터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상습 가뭄재해지구 수요조사 및 사업계획을 오는 8월까지 수립하고 내년 상습 가뭄재해지구 해소사업 시범 추진에 나서게 됩니다.
이상으로 뉴스 매거진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